어제 병원 앞마당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72세 이영자 아주머니가 계단 첫 칸 앞에서 숨을 고르며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도 버거워 보였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78세 정재호 어르신이 두 계단씩 가볍게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나이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영자 아주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반면 정재호 어르신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뒷산에 오릅니다. 손주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울 정도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욱신거리는 무릎, 계단만 오르면 들려오는 드득드득 소리,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펴지지 않는 답답함.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만 명의 무릎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은 나이가 60을 넘었어도 20대처럼 튼튼한 무릎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비싼 수술도 특수한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볼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20분이 앞으로 남은 20년의 무릎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 늙으면 다 그렇다라는 말을 흔히 들으시지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68세의 최문석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대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문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지나치게 약해져 있던 겁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으면서 무릎 관절의 모든 하중이 집중된 것이 원인이었죠. 저는 우선 근육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과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달 뒤 다시 만나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은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게 되었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릎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 앉는 습관, 그리고 부족한 근육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의 무릎을 조사했더니 상당수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평생 올바른 습관을 유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릎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릎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순간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매일 쓰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습관들이 무릎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푹 주저앉는 습관입니다. TV를 보거나 밥을 먹을 때 등받이에 몸을 완전히 기대고 앉으면 허벅지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커지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허벅지 전체를 의자에 고르게 올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을 잘못 내려가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게를 털썩 실어 내려가는데 이때 무릎에 체중의 3배 충격이 전해집니다. 계단은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리면서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쪼그려 앉는 습관입니다. 청소나 텃밭일을 할 때 무릎을 깊게 굽히면 연골이 눌리면서 빨리 닳게 됩니다. 이럴 땐 작은 의자를 쓰거나 한쪽 무릎만 꿇는 자세가 더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은 쓰지 않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 써서 망가집니다. 작은 습관만 고쳐도 무릎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와 연골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는 바로 주변 근육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야만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충격을 덜 받아 연골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69세 정영희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2년 동안 헬스장을 다니셨습니다. 러닝머신을 걷고 자전거도 탔지만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핵심 근육은 쓰지 않고 엉뚱한 근육만 강화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릎을 진짜로 지켜주는 건 허벅지 안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연골이 빨리 닳게 됩니다. 실제로 덴마크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엉덩이 근육이 강한 분들은 무릎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60% 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방법은 벽에 등을 대고 앉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듯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인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5초만 버티고 점차 30초까지 늘리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 한 칸씩 오르기입니다.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올라가면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에 10칸만 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침대에 누워 무릎을 곧게 편 채로 다리를 들어 5초간 버티는 운동인데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걷기도 좋습니다. 벽을 잡고 옆걸음을 하면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강해집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하면 무릎이 안정되고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정영희 할머니도 이 운동들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끝에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등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즐겁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근육이 지켜주는 관절입니다. 근육이야말로 무릎의 보디가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게 통증 없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무릎 연골과 뼈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로 만들어지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칼슘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콜라겐, 비타민C, 오메가3가 함께 필요합니다. 73세 박기철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3년간 칼슘제를 드셨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이 더 뻣뻣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연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른 영양소는 전혀 보충하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뼈는 단단해질 수 있어도 연골은 계속 약해진 것이지요.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뼈국물 섭취하기. 사골국, 갈비탕, 닭곰탕에는 천연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등 푸른 생선 챙기기.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무릎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섭취. 당근, 파프리카, 호박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C가 많아 콜라겐 합성을 돕고 연골 손상을 막아줍니다. 넷째, 젤라틴이 풍부한 음식 먹기.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 닭발에는 연골을 보호하는 젤라틴이 들어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식단을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튼튼한 무릎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무릎을 위한 한 가지 음식을 꼭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무릎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신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자세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5세 김은주 할머니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음식도 잘 챙겨 드셨는데 무릎 통증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신발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굽이 높은 구두를 오래 신고 다니셨던 겁니다. 겉보기엔 단정하고 예뻐 보였지만 무릎엔 큰 부담을 주는 신발이었습니다. 굽이 3cm만 높아져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신발 하나가 무릎을 망가뜨린 셈이지요. 그렇다면 무릎에 좋은 신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굽 높이는 2-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아도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뒤꿈치가 단단해야 합니다. 눌렀을 때 쉽게 꺼지지 않아야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셋째, 발가락 부분은 넉넉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균형이 잡히고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밑창은 너무 얇지 않게 1-2cm 정도의 두께가 이상적입니다. 김은주 할머니는 이 조건에 맞는 편안한 운동화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선생님, 신발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걷기 습관이 무릎을 살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을 굽히고 발을 질질 끌며 걷거나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걷습니다. 이런 습관은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합니다. 올바른 걷기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자세를 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고 배를 살짝 당깁니다. 둘째,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받은 뒤 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셋째, 보폭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본인 키에 맞는 적당한 길이로 유지합니다. 넷째,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균형을 잡습니다. 다섯째, 호흡을 맞추어 4걸음마다 들이쉬고 4걸음마다 내쉽니다. 77세 조남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배운 뒤 매일 20분씩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고 걷는 게 즐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신발과 걷기 습관이야말로 무릎을 100살까지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릎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서서히 망가집니다.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누구나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80세 서정순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바꾼 덕분에 지금은 혼자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도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매일 무릎을 위한 루틴을 지켰던 겁니다. 그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위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합니다. 낮에는 오래 앉아 있지 않고 1시간마다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며 계단을 이용할 기회가 있으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릅니다. 저녁에는 30분 정도 공원을 걸으며 무릎을 부드럽게 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무릎은 충분히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릎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가볍게 착용하거나 온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역시 필요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은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수술 같은 큰 치료 없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완벽하진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무릎 건강의 비밀은 완벽한 무릎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무릎을 최대한 오래 잘 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자세로 앉고 무릎을 지키는 근육을 키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신발을 바꾸고 올바르게 걸으세요. 그리고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100살까지 무릎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릎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릎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100살까지 건강한 무릎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